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주제는 조희대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있습니다. 조희대 그리고 대법원은 지난 12월 3일 내란의 밤 때 내란에 가담했었다. 계엄에 가담했었다. 윤석열한테 협조했었다. 따라서 조희대를 비롯한 대법관들 전부 다 내란 방조 혐의 혹은 내란 부하 수행 혐의로 모두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습니다. 제가 그 증거로 당시 12월 3일 날 밤 새벽 0시 20분에 연합뉴스에서 보도된 이 보도 사진을 보여드리기도 했었죠. 자,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조희대가 바로 그날 내란의 밤 때 내란에 가담했었다라는 증거가 또 나왔습니다. 그 증거가요, 놀랍게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죠. 지금 조희대의 최고 고붕입니다. 조희대를 보호하는 호위무사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천대엽이 어쩌다가 보니까 자기 입으로 나불나불 다 불어버렸습니다. 이 천대엽이 한 얘기만 종합을 해보더라도 조희대는 12월 3일 그 내란의 밤 때 내란을 저질렀습니다. 수사가 필요하고 압수수색이 필요하며 구속이 필요합니다. 자, 계속해서 지금 소리가 나네요, 그죠? 예, 이거 마이크를 조금 이동을 해볼까요? 이게 제가 목소리를 키워서 그런가요? 자꾸 이렇게 찍찍 소리가 나죠? 예, 이게 자, 어떻습니까? 지금은 좀 덜 나나요? 네. 자, 다시 한번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한참 얘기 중에 갑자기 찍찍 이상한 소리가 나는 바람에 분위기가 조금 깨졌습니다. 그죠? 네. 자, 계속 해보겠습니다. 자, 천대엽은 그러면 도대체 무슨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천대엽의 자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뭘까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두 번째 주제에서 전해드립니다. 12월 3일 내란의 밤 때 조희대는 내란에 가담했었다. 천대엽이 다 불었다! 라는 내용입니다. 천대엽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 나와가지고 서영교 의원의 질문에 그렇게 답합니다. 합법적인 계엄을 대비했었다. 합법적인 계엄을 대비했었대. 합법적인 계엄? 그게 합법적인 계엄일 수가 있나요? 참. 아니, 북한의 침략을 유도해서, 도발을 유도해서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합법 계엄이라고요? 이거는 3살 먹은 애도 알 수 있는 불법입니다. 위헌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법원, 대한민국에서 법을 제일 잘 안다는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합법 계엄요? 아니, 이런 쌍놈의 새끼들. 네, 이 말 자체가 대법원이 계엄에 가담했다, 내란에 가담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죠. 내란의 밤, 도대체 조희대는 뭘 했을까요? 자, 그 얘기를 오늘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희대를 비롯한 법원은 오락가락 해명을 했습니다. 처음에 언론 보도가 나기로는 계엄을 준비를 한 거였어. 그래서 현재 대법원이 가지고 있는 관할 사건들을 군사법원으로 넘겨주겠다. 그 넘겨주는 일들을 준비를 했었던 거예요. 그래 놓고는 어느 순간 갑자기 태세 전환을 하죠. 계엄의 불법성에 대해서 논의를 했대. 야, 언제는 계엄이 합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법원이 관할하고 있는 사건을 군사법원에 넘겨주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런 준비를 해놓고서는 갑자기 계엄의 불법성? 야, 이런 쌍놈의 새끼들이 다 있어. 오락가락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딱 봐도 그거지. 윤석열한테 붙어 먹으려고 하다가 계엄이 해제가 됐네? 야, 태세전환! 한 겁니다. 간신배지, 간신배. 이봐, 새끼 생긴 꼬라지 봐요. 이 간신배 같이 생겼잖아, 솔직히. 간신배 짓을 한 겁니다. 그래 놓고서는 자신들이 엄청 사법권의 독립 운운하는데, 아니, 내란에 동조한 새끼들이 무슨 사법권 독립이야. 사법권 독립에 대해서 말할 자격조차 없는 거 아닌가요?
자, 참 제가 이 얘기를 참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날 밤 연합뉴스 이 얘기를 지금도 여러 번 하지 않습니까? 예? 자, 이건 보세요. 사법부가 그날 밤 긴급 심야 간부회의를 열어가지고 계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라고 나옵니까? 자, 이게 12월 4일 0시 20분 그러면서 뭐 간부들이 모여서 대책을 논의했고 그래서 뭐가 된다? 계엄법에 따라서 몇몇 사건들이 재판이 군사법원으로 이송된다. 이런 기사를 썼다고. 그래 놓고 지금 오리발 내밀죠. 그러다가 이번에 딱 걸린 거예요. 자, 어떻게 걸렸는지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서영교 의원께서 지금 열심히 지금 싸우고 계신데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자, 기자회견 내용 한번 보시겠습니다. 깜짝 놀랄 법원행정처장의 발언을 들었습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계엄이 있던 날 법무부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심우정 검찰총장도 긴급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들은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무엇을 했을까요? 그동안 거짓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더니 특검의 수사 과정 속에서 CCTV에 활짝 웃으며 자료를 주고받는 이상민, 한덕수 그리고 박성재의 모습이 나왔습니다. 최상목의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박성재는 국회의원 등 많은 사람들을 잡아가면 수용할 구치소의 방도 살펴보며 3,600명을 수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문건도 나왔습니다. 그것을 삭제했다가 복구되었습니다. 증거인멸이었죠. 그런 와중에 그러면 법원은 왜 그날 긴급하게 회의를 했나라고 제가 법원행정처장에게 질의했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이 아주 놀랍게도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 저희들이 계엄에 따라야 할 조치가 있고 또 사법부의 기능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들 모두 다 깜짝 놀랐습니다. 비상계엄에 따라 사법부가 이에 대한 조치를 하기 위해 조이대, 천대엽, 배형원 등 그리고 실무자들이 긴급하게 회의를 했구나. 그렇다면 이들은 이 비상계엄을 준비한 자와 충분히 연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이 모든 것을 밝혀내게 되었고 이것은 그렇다면 조이대의 지시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조이대 대법원장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에 어떻게 작동하려고 했었는지 이를 낱낱이 밝혀야 할 것입니다. 당시 12월 4일 날 채널A와 조선일보가 벌써 보도했습니다. 이 대법원은 비상계엄에 맞춰서 그 비상계엄 매뉴얼에 따라 향후 대응할 것이다 라고 했던 이야기, 그리고 비상계엄에 따라서 해야 할 향후 조치가 있는지 검토했어야 한다 라고 하는 법원행정처장의 말씀처럼 도대체 대법원은 그날 밤 무슨 일을 한 겁니까? 조이대 대법원장은 박성재처럼 미리 얘기를 들은 것은 아닌가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다가 법원행정처가 긴급하게 회의를 소집했고 그리고 계엄사령부에 따라서 사법부가 움직이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저희도 자료를 요구했지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특검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합니다. 사법부 수장들을 이대로 두고 사법부의 신뢰 확보할 수 없습니다. 철저한 특검의 수사를 촉구합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누차 말씀드렸던 바로 그 내용을 이번
서영교 의원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거기에 천대엽의 자백까지 덧붙인 겁니다. 자, 종합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개업날 그날 밤, 지난해 12월 3일 그날 밤 대법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느냐? 12월 3일 그날 밤 대법원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계엄을 실행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겁니다. 내란에 협조하겠다는 거죠. 계엄이 선포가 됐으니까 법원이 가지고 있는 사건들 군사법원에 넘겨준다야. 그러니까 법원의 기능을 대폭 축소하겠다는 겁니다. 사실상 대법원이 대법원으로서 존재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원래 계엄이 그래요. 계엄을 선포하면요, 민정이 아니라 군정으로 넘어가요. 군정의 핵심은 뭐냐? 사법권을 군이 가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법부가 군대 밑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삼권 분립의 엄청난 예외이자 삼권 분립을 엄청나게 침해하는 거죠. 그게 바로 계엄입니다. 정상적인 대법원장이라면 계엄에 7색, 8색 저항을 해야 되고요. 설령 합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아니라고 나서주는 게 이게 맞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사법부의 시스템이죠. 그런데 천대엽, 아니 지기현, 아니 조희대 사법부는 오히려 계엄에 동조하고 계엄에 협조했던 겁니다. 그 내용과 관련해서 천대엽이 자백까지 했더라. 자, 그러면 여기서 천대엽이 뭐라고 자백했는지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우리 조금 전에 서영교 의원님이 천대엽이 이렇게 말했어요 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뭐라고 말했는지 한번 볼게요. 천대엽이 뭐라고 했길래 조희대의 내란 가담을 자백을 한 거냐, 자백을 했다고 얘기하는가. 자, 그 얘기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천대엽이 뭐라고 했는지 보실게요. 법무부가 비상계엄 그날 나경원 의원 윤석열에게 전화 받았죠? 아니, 어떻게 윤석열에게 그날 전화를 받을 수가 있죠? 모든 건 수사해서 찾아봅시다. 법무부가 그날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그리고 수용할 수 있는 사람들 구치소 그리고 교도소 방을 찾았어요. 그날 법원도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법원은 왜 긴급회의를 열었죠? 당연히 계엄이 만약 합법적이었다면은 저희들이 이제 계엄에 따라야 될 조치가 있고, 또 이제 사법부의 그렇죠. 작동이 정지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굉장히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원도 똑같습니다. 이 비상계엄이 되면 거기에 따라야 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은 논의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렇게 한덕수도 문건도 안 받았다라고 하고 나는 반대했다고 했지만 저 문건 받고 낄낄낄거렸고, 박성재도 아니라고 했지만 구치소 장소 찾아봤고, 법원도 아니라고 하지만 그날 이 내란에 어떻게 대응할 것이고 합법적이라고 하면 어떻게, 법무부가 비상계엄 그날 나경원 의원 윤석열에게 전화 받았죠? 아니, 어떻게. 자, 보시다시피 천대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합법적이었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준비를 했다. 합법적이라면, 아니 근데 불법이란 걸 몰라? 온 국민이 다 불법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들은 불법이라는 걸 몰라? 아니, 그렇게 평화로운 밤에 갑자기 아무 일도 없는데 계엄을 선포했는데 이게 합법 불법을 따져야 될 정도로, 그걸 살펴봐야 될 정도로 그게 어렵나요? 에? 그거를 대법관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라? 합법적이었다면 와, 합법이 아닌 게 너무 명백한데 합법적이었다면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예? 그러니까 이 말은 그 계엄이 성공했더라면 윤석열이가 여의도에서 우리 시민들을 짓밟고 시민들한테 총질을 해서 그래서 권력을 그랬다면은 아유, 우리 법원은 뭐 깨갱해야 되지 않겠어요? 깨갱하려고 그랬어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깨갱하려고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번에 천대엽의 자백입니다. 합법계엄이요? 미친도 하고 있네. 자, 이와 관련해서 대법원은 여전히 입을 쳐닫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했느냐? 아무것도 안 했다는 식이야. 회의했다라는 증거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데 안 했다고 하죠. 본인들 스스로 자백을 해놓고도 안 했다고 할 겁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제가 어제 중요한 증거가 어디에 있다고? 예, 바로 이 군사법원에 있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김병주 의원이 국회 국방위를 통해서 방첩사령관한테 따져 묻죠. 군사법원이 대법원한테 요구한 게 있을 거다. 협조사항이 있을 거다. 그래서 대법원이 어떻게 답을 했는지 답변사항도 있을 거다. 주고받은 전화가 있거나 주고받은 문건이 있을 거다. 그 관련된 내용 전부 다 방첩사가 감청을 했다. 당연히 감청을 한다. 따라서 그 자료가 있는데 그 자료 확인했느냐? 확인하라. 왜 방첩사령관은 그 자료가 있다고 보고 안 했냐? 당장 보고하라. 라고 어제 김병주 의원이 호통을 칩니다. 방첩사령관이 특검의 수사가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갑자기 버럭 화를 내죠. 그러면서 특검 하지 마! 라고 합니다. 특검이 요구를 하기 전에 스스로 내란을 규명을 하고 스스로 내란 가담자를 책출해내야 되는데 그게 군의 역할 아니야. 그게 아니면 뭐예요? 군이 여전히 내란의 공범으로 남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걸 안 하고 지금 자꾸 엉뚱한 소리 하느냐라고 김병주 의원이 야단을 치지요. 네. 자, 그러니까 여기를 통해서 국회 국방위에서 거론된 이 조이대의 내란 행위, 즉 이 내란 행위의 흔적이 남아 있는 방첩사의 이 감청 기록, 이 감청 기록만 있으면 조이대가 무슨 나쁜 짓을 했으며 어떻게 내란에 가담했는지가 명확해지는 겁니다. 증거가 3개가 있네요. 언론 보도, 천대엽의 자백, 그리고 물증인 방첩사의 감청 기록. 요 3가지만 있으면 조이대를 감옥에 보낼 수 있습니다. 아니, 이 자료는 이미 다 있는 거지. 이 자료를 지금 찾아보지를 못하는 거죠. 왜? 조이대가 여전히 대법 원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조이대를 빨리 그 자리에서 끌어내야 한다라는 거죠. 조이대를 그 자리에서 끌어낸다? 그렇습니다. 탄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탄핵 얘기가 나오면은 다들 좀 주춤하죠. 민주당에서도 탄핵 얘기가 나오면 주춤하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여기저기 찔러봤어요. 왜 그러세요? 조이대 탄핵 안 하면은요, 이 내란 재판 분명히 망합니다. 조이대 탄핵을 본궤도에 올려야지 내란이 진압이 돼요. 라고 했는데, 민주당 측 내부 반응, 몇몇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제가 들은 내용인데요. 쉽지는 않겠지만 끝까지 가겠다. 조이대 탄핵 쉽지는 않지만 끝까지 간다. 라는 것이 현재 민주당의 뜻이라고 합니다. 빌드업을 차근차근 해 나가겠지. 빌드업을 차근차근 하겠다. 하지만 끝까지 간다. 쉽지는 않을 거다. 끝까지 간다. 라는 입장입니다. 그때까지 표면화를 시킨다거나 공론화를 시키지는 않겠지만 조이대 탄핵 반드시 한다. 이게 현재 민주당의 기본적인 스탠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조이대 탄핵을 본격적으로 거론을 하고 있고요. 조이대 탄핵 소추안을 직접 발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쪽에서 먼저 이렇게 치고 나가는 건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울러 민주당에서도 좀 이렇게 주저하는 모습 말고 좀 치고 나가는 모습, 이제는 그렇게 보여도 됩니다. 조이대가 지금까지 무슨 짓을 했는지, 내란의 밤에 무슨 짓을 했는지 어느 정도는 드러났잖아요. 그렇죠? 이쯤 되면은 치고 나가야 됩니다. 더 이상 기다릴 시간이 없다. 조이대를 끌어내지 않고서는 내란 재판 제대로 안 끝납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내란이 벌어진 지 10개월이 지났어요.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있으면
내란 1년이야.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이야. 근데 아직까지 재판 1심이 안 끝났다는 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이렇게 된 이유, 이후에 90%는 조의대입니다. 지기현이 저러고 있는 이유, 90%는 조의대 때문이죠. 따라서 조의대를 끌어내려야만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삼권 분립이요? 내란을 진압해야지 삼권 분립이 있어. 내란 진압이 안 되는데 무슨 삼권 분립이야. 안 그렇습니까? 윤석열이 하려고 했던 그 내란, 그 계엄은요, 삼권 분립을 깡그리 무시하고 지 손에 모든 권력을 다 쥐겠다라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역적 새끼야.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지는 뭐 반국가 세력 척결하는데 치라라고 자빠졌네. 반국가 세력이 뭐가 반국가 세력인데? 윤석열 같은 놈이 반국가 세력인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때가 왔습니다. 거세게 몰아갔으면 합니다. 오함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25분입니다. 자, 사문난정